제가 오늘도 단독으로 준비한 소식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그야말로 진짜 막장에 막장을 더해서 리즈를 갱신한다. 이것도 좀 오래된 표현인 것 같은데, 아니 파도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괴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파도 미담이 아니라 파도 괴담이죠. 매일매일 까도 기상천외한 그런 드라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해가지고 그 난리 났던 게 아직 지금 해결도 안 됐는데 지금 개표 오류까지 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도 한두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가장 최근의 뉴스가 경기 교육감 선거입니다. 이게 후보 간의 득표수를 아예 바꿔서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 개표 결과로 그렇게 잘못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 중원구의 금광 2동 3투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거기 이제 그 임태희 후보하고 안민석 후보가 나왔잖아요. 임태희 후보가 337, 안민석이 368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뭐다? 둘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임태희 368, 안민석 337.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싶은데 뭐 선관위 변명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투표용지가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표시를 못하니까 A형, B형 그렇게 나눠가지고 A형 같은 경우에는 이름 순서가 임태희, 안민석으로 표시가 돼 있고 B형은 안민석, 임태희 그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개표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에는 임태희, 안민석으로 그렇게 이제 이 설정이 돼 있는데 입력 이 투표용지는 안민석, 김태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이런 실수를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한다는 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전북선관위는 이렇게 이 투표 결과가 바뀌고 개표 결과가 바뀐 데 대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그래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 당락에 영향이 없다. 이랬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사죄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철한 지금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사실 이 사람이 어제 이제 입장을 냈었는데 이번에 송파구 투표 부족에 대해서 입장을 냈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냈죠. 노태혁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냈고 사표가 받아들여졌고 지금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선 동기입니다. 18기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9명 선관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입니다. 상임하고 비상임 차이가 커요. 월급 차이도 큽니다. 상임 같은 경우에는 이 월급이 저기 연봉으로 1억 4천 정도 장관급으로 대우받으면서 1억 4천 정도를 받고 그리고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수당만 받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대법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290만 원 정도 수당만 받습니다. 월 290만 원 정도 그리고 회의 수당 더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고 이런 대상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인데 사실상 상임위원으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혜택을 더 누리는 건 누구다? 위철한 선관위 상임위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명목하고 책임을 이 사람들이 다 분산시켜 놓은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 위철한 댕이 뭐라고 하냐면은 송파구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투표용지가 사실은 모자란 게 아니라 남았다고 합니다. 4만 2천여 매가 남았대요. 그런데 왜 그랬냐? 투표소별로 분배를 실패했다. 이게 뼈아픈 실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뼈아픈 실수니까 봐줘야 됩니까? 아니, 우리 저 군대 다녀온 분들 이런 얘기 아시죠? 작전 실패는 용서해도 배식 실패는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약간 이 말은 우스개 비슷한 말이지만은 배분이 결과적으로 이거를 배분을 받아서 투표를 해야지 투표로 완성이 되는 건데 아니 많이 찍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배분을 실패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 배분 실패가 뭐 선거 막판에 표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에요. 정오부터 투표용지 부족하다 그런 얘기 자기네들 단톡방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뭉갠 거예요. 아우 좀 기다려보세요. 100표 이하로 100표 이상 부족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뭉개다가 공급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투표 시간이 뒤로 당겨졌죠. 투표 마감 시간이 10시로 당겨졌고 그 사이에 이 기표소 안에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구조사 결과 발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옆교실에서 이미 해설강의 다 틀고 다른 사람들 다 답 맞추고 점수 다 채점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표를 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실수가 아니라 제가 이제 검찰 뭐 이런 공안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직무유기라는 게 단순히 직무를 게을리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직무를 안 한 거예요. 정오쯤에 12시쯤에 투표용지 부족해요라고 했으면은 바로바로 시내를 많이 찍었다면서요. 4만 뭐 몇 표 남았다면서요. 그거를 A 투표소에서 남는 쪽에서 B 투표소로 옮겨야죠. 그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 충분히 된다고 보이고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직무유기는 상당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김민석 총리도 이러려면 선관위 해체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기가 막힌 거. 그 투표용지 1900장이라고 써 있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 이거 법원에서 그 가처분 인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증거 보전 인용이 됐습니다. 증거 보전이라는 거는 실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증거를 어디다 감추고 은닉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상태대로 그대로 얼음땡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음땡 조치를 하려고 갔는데 지금 뭐가 없어졌다? 투표용지 1900장이라고 써있는 이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상자가 이미 폐기가 됐다는 겁니다. 야, 이거 범죄 아닙니까? 이거 증거인멸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좀 의심이 가는데 선관위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너네 왜 없앴어? 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증거보전 명령문을 송달받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법상 이 투표용지 보관상자 1900장이라고 써있는 보관상자는 보관 의무가 없다라는 게 선관위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아니 언제부터 선관위가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다 없앴나요? 이거는 사실 이 사태로 뭐 지금 합수본 구성하고 뭐 특검 얘기 나오고 하니까 겁나서 부랴부랴 없앤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선관위 해체하고 뭐 진짜 침 HQ님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정말 뭐 직원들 재산 몰수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안세근님 지난 총선 조사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의심까지 품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부정투표, 정말 홍지영님 말씀대로 부정선거 여부는 정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이 선거 결과가 사실상 다 나오다시피 물론 이제 실제로 개표 결과는 지금 출구조사하고 틀리긴 했지만은 선거 결과가 다 나오다시피 한 상태에서 투표한 거 이거는 부정투표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쌍둥이 득표, 그러니까 인천, 뭐 전남 이런 데서는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이 후보가 똑같은 득표수를 보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로또가 뭐 몇 번으로 연속 당첨될 확률에 가깝다고 하죠. 그런 기적의 확률을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그 개표 양태가 나타났고요. 자, 이런 사태에 맞닥뜨려서 제가 이제 기사를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판사들, 그러니까 선관위 이런 비상임 위원으로 가 있는 판사들이 노태학 대법관뿐만 아니라 각 시도 선관위에 다 선관위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여기에 전임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번 회의 가고 선거 때는 그거보다 좀 자주 가지만 어쨌든 판사 업무랑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썼었거든요. 이렇게 좀 전문성도 없고 업무 파악이 안 되는 판사들이 선관위를 계속 맡는 게 맞나? 판사들 스스로도 약간 회의가 있다. 그런 기사를 쓰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쓰면서 여러 분을 취재를 했는데 제가 들어본 중에서 대한민국 3,000명의 판사 중에서 가장 선관위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1980년도부터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한 10개 넘게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꼽아도 10개가 넘게 수십 년간 시, 군, 구 선관위원장부터 광역시, 도 선관위원장까지 그렇게 해오신 전직 고위 판사,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전직 판사가 전화를 저한테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관위 대참사의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밀실 결제에 정말 소름 돋는 진실까지 저한테 단독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어제 전화를 드리면서, 이것도 전화통화 내용이라도 오늘 그 정유미 검사장처럼 한번 녹취를 들려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는데, 이분이 그거는 이제 극구 좀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생생한 워딩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얘기가 그래요. 과거에는 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가 이제 그 지역 상황에 맞게 다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협의하고 결정을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됐냐? 중앙선관위 사무국, 여기가 이거 업무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다 뺏어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생한 워딩, 제가 이분의 음성 녹음은 아니지만은 음성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관위 사무국에서 다 정해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밑에서는 그냥 통과만 시키는 그런 체제가 됐어요. 밑이라는 게 이제 각 시도 지역 선관위 이런데. 아니 근데 양 기자, 이 사무국 놈들이 유능하면 부지런하면 다행인데 완전히 무능하고 나태합니다. 평소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이 할 일이 없어서 놀던 버릇이 들어가지고 정작 선거 때만 되면은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선거가 없으니까 놀던 버릇이 들어서 정작 선거가 되면은 대처를 못한다. 그리고 완전히 무능하고 나태하다라고 이분이 정말 분노의 일가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엊그제 단독 보도로 이런 내용 얘기했었죠. 투표용지를 송파구에서 원래 투표용지를 유권자 60% 준비하다가 50%, 올해만 50%로, 유독 올해만 50%로 준비하는 그런 결정을 누가 했게요? 선관위원들 전체가 했던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했을까요? 선관위원장, 허철은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허철은 사무총장하고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국장급 실무자가 자기네들끼리 전결로 도장 찍고 그리고 그냥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임의로 있는 이런 판사들이나 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작 결정권이 있는 것은 누구다? 이런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국이고 사무총장이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무능하고 한심하고 나태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대란이 터진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선관위 회의 한 번 안 열고 서면으로 50%? 그래 50% 콜, 이렇게 이 판사나 이런 상임위원들이 판사나 이런 선관위원들이 사인만 한 겁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판사 출신 그 위원은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됐죠. 이렇게 판사들은 잘해야 한 달에 한 번 회의 가고 실권은 100% 사무국 직원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대로 한다면은 판사들을 비롯한 선관위 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몇 프로로 할까요? 안건 올리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년 투표율 고려하고 올해 사전 투표율 고려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자, 우리 50%로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판사, 비상임 위원들은 도장을 찍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분 얘기가 그래요. 통영이나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선거운동에서 불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통영선관위에서 고발을 할지 아니면은 경남선관위하고 협의할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는 중앙선관위에서 그냥 고발하라 마라 이거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일시킨다는 명분 하에 이 중앙선관위 사무국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견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안 받는다. 온실 속에서 견제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가 있는 달에 휴직자가 쏟아지고 심지어 갑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오늘자 조선일보에 법원보다 더한 선관위라고 이제 기사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관위 눈에 찍히면은 그야말로 끝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관위가 1차적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시도지사들, 뭐 시장들, 그리고 총선 때 당선된 뭐 국회의원 당선자들
이런 사람들 어떤지 아십니까? 선관위 앞에서 정말 벌벌 깁니다. 왜냐? 잘못하면은 내 배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가 선관위한테 찍혔대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이라는 게 이제 비상임이 아니고 이렇게 상근으로 있는 선관위 직원이 당신이 결백한 거 한번 스스로 입증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떠넘기면서 당사자를 협박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관위 지금 상임 조직들, 이 사무국이라든지 이 사람들 정말 아예 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거의 폭파시켜서 처벌받을 사람들 처벌받고 징계할 사람들 징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비상임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교수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사회 명망도 있고 커리어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상임으로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문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능하고 나태한 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표 당일 사고 터지니까 다른 직역의 이 공무원들도 정말 불만을 쏟아내잖아요. 그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로는 선관위가 선거 당일날 바쁘면은 다른 행정부처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와준 일반 공무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송파구 공무원이 갔어요. 갔는데 선관위 직원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우리를 총알바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노의 글을 SNS에 게시를 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놀면서 선거 때는 지네들 휴직하면서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 동원해서 뺑뺑이를 총알바지로 이렇게 동원을 하는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저는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거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좋아요. 그러면 선거관리 이렇게 엉망인데 개표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인 거예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개표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양 기자. 전부 학교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파견 와서 다 개표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꼼꼼해요. 그러니까는 개표 오류라는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선생님들이 빠졌다. 왜? 노조, 교사 노조, 뭐 전교조나 이런 교사 노조에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업무도 바쁜데 왜 이런 가외일이 동원이 되냐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개표 이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표 현장에서 선생님 같은 정말 우수 인력들이 빠지고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뭐 알바나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뭐 책임감도 정말 현격히 떨어지고 꼼꼼함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개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하나하나 망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갑질을 하고 일 터지면은 비상임인 뭐 법관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총알바지를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사무국 직원들, 선관위 사무국 직원들의 기강이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이분 얘기로. 평소에는 뭐 하냐? 선거 없을 때 뭐 하냐? 대학교 선거관리, 노조 선거관리 이런 거 위탁받아서 합니다. 한가한 거죠. 이거를 왜 선관위가 해요, 사실. 물론 선관위가 선거 관리가 전문이니까 뭐 잘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적 자치 영역 아닙니까? 노조 선거, 노조가 알아서 해야죠. 대학교 총학생의 선거, 대학교 총학생이 알아서 해야죠.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위탁 관리하면서 하면서 정작 선거 때는 어떻게 한다? 육아휴직 내고 나가고 그리고 다른 타 부처 공무원들 막 동원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채용은 어떻게 한다? 이거 꿀인 거 아니까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저 박은주 국장님이랑 하는 방송에서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선관위 직원의 그 내부 폭로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꿀인지 알아? 이 직장이 얼마나 꿀인지 알아? 나도 백으로 들어왔어. 나쁜 점. 좋은 점은 백으로 들어와서 너무 편하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너무 가족 같다는 것이고 그 가족 같다는 말이 스스럼 없이 나올 정도로 친인척 세습 채용 비리가 만연했는데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쪼르르. 헌재로 갔어요. 나 헌법기관인데 지금 감사원이 저를 감사하려고 그래요. 이것 좀 막아주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헌재가. 그래. 헌재는 지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감사하면 안 돼. 감사원 너네들 감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한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법원도 그렇고 뭐 지금 헌재도 그렇고 선관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드는데 저는 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너네 한편이니까 그래 뭐 지금 그
극단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뭐 노태학 뭐 법원장 뭐 노태학 대법관 체포해야 된다 뭐 더 극단적인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총알을 다 판사들이 다 받고 판사들은 다 나가야 되냐?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어제 저한테 친히 전화를 걸어오신 분의 얘기였었거든요. 법관이 나가면은 더 위험해진다. 왜냐? 법관은 그나마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순위를 바꾸고 선거를 정치적으로 만들 그런 동기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법관이 빠진 자리에는 누가 들어온다? 정치꾼들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법관은 절대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법관들한테 상임위원 자리를 차라리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례로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분 얘기, 다른 판사님 얘기인데 지역 선관위 예를 들자면은 이제 판사가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그럼 부위원장이나 그런 위원격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냐면은 교육장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판사 바로 밑에 교육장이 있다고 그래요. 자, 교육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교육감이 그냥 임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선출직도 아니고 그 어떤 뭐 아주 중립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감 선거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데 우리가 다 누가 진보고 보수인지 알잖아요. 만약에 진보 교육감 전교조 출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밑에 교육장 누구 임명하겠어요? 전교조 출신 임명하겠죠. 그럼 전교조 출신 교육장이 선관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판사 빼놓고는 다 정치 성향을 띤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판사를 뺄 게 아니라 판사한테 실권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선관위를 떠나면 대한민국 선거 끝장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선관위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거는 위원장을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판사가 빠지고 그 자리 상임으로 가면은 선거 브로커, 정치권에 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다.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얘기 들으시니까 저는 상당히 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여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려봐야 되지만은 최소한 이거는 부실 선거 그리고 부실 투개표는 100% 200% 1000% 확정이고요. 그리고 저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부정선거 이제 얘기 나오니까 야 그래 역시 진짜 보수 우파는 다 부정선거론자들이네. 아 그래 너네 또 유너게인 할 거지? 라고 하는데 제가 커뮤에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파 보수에서 일부의 분들만 부정선거 얘기를 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페이스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준비 안 되셨을까요? 그게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네요. 이재명 대통령 2017년 SNS에 이런 18대 대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투표 소수 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된다.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횃불 시민연대 이게 촛불이 아니고 횃불 시민연대 뭐 이런 사람들 수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정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정선거는 뭐 이쪽만의 주장, 이쪽 일부만의 주장이다라고 할 여지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부정선거를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선관위 참사의 진짜 주범은 누구다? 도장 찍고 회피하는 중앙선관위 사무국이다. 이 사람들 갑질까지 하면서 온실 안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지르고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투표 과정에서 성실하고 꼼꼼한 선생님들이 빠져나간 탓도 굉장히 크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시고요. 정말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가 말한 대로 특검은 이럴 때 해야 되고 특별재판부는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클립도 보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